자, 반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좀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예보도 있었죠. 그동안 비가 안 와서 마른 가뭄이다 뭐다 그랬는데, 이런 시기라면은 많이 내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온다면 가뭄은 충분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자, 올 봄부터 점점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도 성공리에 정상회담도요 마쳤고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냐, 평양에서 열리냐, 제주도에서 열리냐, 이런 것만 남기고 있습니다. 모쪼록 북미 대화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뉴스 이슈 브리핑. 자,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죠. 2000년과 2007년에 이어서 세 번째 열렸는데, 첫 번째 김대중 대통령과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남북 정상회담, 세 번째가 더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던 것은 그만큼 남북관계가 그동안 위기로 치달았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27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은 그동안 있었던 두 차례의 남북 정상의 만남보다 더 감격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가슴속에 감동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서로 넘나드는 장면이나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담화를 나누는 장면, 벤치에서 대화하는 장면, 이런 것은 전 세계 언론사들의 톱뉴스로 다뤄질 만큼 아주 파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정상의 이른바 판문점 선언은요, 그동안 있었던 두 차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나온 내용을 총집대성한 그런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상호 적대적 행위 중단 등 이제 전쟁의 위험에서 작년 진짜 불과 4,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위기설이 고조됐던 이 한반도에 그런 좀 위기적인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많이 가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판문점 선언이 실행으로 이제 옮겨진다면 이건 세계사적으로 기념비적인 기록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각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에서 잘했다라든지 지지한다라는 반응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어떤 조사에서는 또 90%를 상회하는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민들도요, 이번 남북 정상에 거는 기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에 대한 희망이 묻어 있음을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은 그 야당의 문제를 좀 그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국민들의 이런 생각과는 아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7일 당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바로 그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혀갖고 대다수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는가 보면 또 화까지 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홍 대표는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완전히 평가절하한 거죠. 그러면서 대북 문제도 대국민 쇼로 일관하는 저들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깨어있는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홍 대표의 이런 생각은요, 그날 하루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5월 1일까지 5일 동안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28일에는 이전 남북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남북 문제를 미국 간의 긴장 문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문 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29일에는 한 번 속이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 라면서 여론조작이나 일삼는 가짜 여론조사 기관과 댓글 조작으로 여론 조작하는 세력들이 어용 언론을 통해 동원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나는 깨어있는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홍 대표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8번을 속고도 9번째는 참말이라고 믿고 과연 정상회담을 할 것이겠느냐. 우리 민족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문제라는 시각이 북측과 주사파들이 남북관계를 보는 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1일에는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지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쇼, 이번까지 3번에 걸친 쇼가 대한민국에 남겨줄 게 무엇이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보다 북핵 폐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한 거다 이겁니다. 근데 한반도에 핵이 없다면 북한도 당연히 핵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언을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남한에는 핵이 없습니다. 북한에만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는 말 그대로 한반도에 핵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북한에 있는 핵이 폐기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두고 환호하는 언론이나 여론이 내가 보기엔 딱하다. 왜 그런 걸 들고 환호를 하느냐? 라면서 언론과 국민까지 비하하는 발언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마치 제비 한 마리 왔다고 온 천지에 봄이 온 것처럼 떠들고 매일같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하는 게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태도인가? 이렇게 아주 정부 여당에 날을 세우고 국민들의 그 여론도 아주 못마땅한가 봅니다. 홍 대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요, 지난 2009년 8월에 홍 대표는 자신의 저서전 변방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북핵과 체제 보장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나는 본다. 북한이 북미 대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 체제 보장의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보는 것에 기인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현재 홍 대표가 2009년도, 즉 9년 전 당시에는 그야말로 본인의 말대로 좌파스러운 그런 주장을 거침없이 본인이 쓴 책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서전 머릿말에는요, 가진 자가 좀 더 양보하는 세상, 가지지 못한 자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세상,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세상, 세계 중심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맥락하고 틀린 게 뭐가 있죠? 아무리 정치인의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한다 한들 홍 대표의 9년 전과 지금 현재 생각이 이렇게까지 바뀐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정당의 당대표가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한반도 평화정책과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진일보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평화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이렇게 얘기했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남북 정상이. 우리 당을 포함한 야당은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하고 틀리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30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당 지도부의 입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정신 차리고 국민의 언어로 말하라.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자기 정체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시장은요,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아성이라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적잖은 후보들이 당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구시장 후보에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도 비판하고 나섰고 여기저기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홍 대표하고 자유한국당 지도부는요, 국회의원 회관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아니지만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이 판문점 선언이 나오자마자 했던 말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막연한 한반도의 비핵화만 얘기했다. 진보적인 뉴욕타임스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내놓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모두 내주고 퍼주면서 북한으로부터는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는 선언이라고 판문점 선언을 아주 평가절하했습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일관되게 대북 제재를 집행한 결과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나온 김정은의 양손에 선물 보따리는 물론 무기까지 들려보내주는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게 맞나요? 9년 동안 계속 남북관계 위기, 긴장
관계 조성만 했던 것이 보수 정권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보고 남북 간의 대화를 계속 추진해온 결과 미국과의 그 협조로요. 이런 결과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통령이었나요? 잘못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쓴 글을 또 이렇게 고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 특위위원장인 김무성 의원도요,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는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 항에 단 3줄만 포함되는데 그쳤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참. 선언문에 한 줄을 썼든 2줄을 썼든 10줄을 썼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 간에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한국당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지지를 얻을 것인지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 대표하고 한국당 지도부의 이 같은 모습은요, 남북 정상회담이 몰고 온 열기를 가라앉히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는 됩니다. 이제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좀 보름은 안 되는구나. 하여간에.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과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이 풍향을 정당이 틀리다고 그래서 한 나라를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이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정파를 떠나서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글쎄요, 그건 비판이 아니라 아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폐기하고요, 그 대회 공개하겠다고 전문가, 언론 다 들어오라고 회담 다음날 얘기했죠. 그리고 남북 표준시 통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 양쪽이 5월 1일 날 서로에 향했던 확성기도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미 회담을 빨리 성사시키려고 3, 4주 안에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판문점이 될지, 판문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이 될지, 제주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에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치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입지는 당연히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들, 글들을 내놓고 있는 거는 진짜 10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같은 보수당인 바른미래당도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판 대열에 가세를 했고요. 그런 걸 보면 위기는 남북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내 비난이나 국민들의 비판, 당내 지방선거 후보들의 홍 대표와 거리두기, 당 지도부에 대한 각성 촉구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요. 한국당의 지방 선거 슬로건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 이런 지금 문구거든요. 근데 이건 당 내부에서도 이건 안 좋다. 또 어떤 후보들은요, 이걸 바꿔야겠다. 라는 그런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기조를 유지한 채 드루킹 사건,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각종 비위 논란을 다시 이렇게 쟁점화하는데 안간힘을 지금 기울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특검 동향 뭐 이러면서. 예, 당연하죠. 잘못된 거는 비판하고 그거에 대한 또 요구를 해야죠. 근데 그건 그거고, 그럼 국회를 열고 국회 안에 들어가서 나라 일은 하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깥에서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걸 평가절하하는가 하면 국민들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일은 안 하고, 국회 일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뭐 특검이나 자꾸 요구하고. 글쎄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옥류관 평양냉면으로 잠시나마 국민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려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숱한 의혹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 예, 100분 이해합니다. 10분 이해하고 100분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슈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